오늘 2부 개돼지에게 묻다에서는 한 주간에 있었던 국내 핫한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 대표적 개돼지 조련사 중 1인인 씨바로 방홍숭 주필과 함께 어려운 시사는 명쾌하게, 답답하고 눌렸던 마음은 상쾌하게, 쌓였던 스트레스는 통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씨발로 방홍숭 주필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원숭입니다. 오늘이 첫 방송이신데요. 시청자들께 각오의 한 말씀 좀 하시죠. 그렇습니다. 비움의 미학,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철학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원시 시대로의 리세, 내로남불의 끝판을 통해 그동안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상식들을 모조리 비워드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움의 미학, 비운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이도? 그런데 비우셔도 너무 비우셨네요. 어디? 머리. 이거 인신공격 아닌가요? 진화하셨나요? 알겠습니다. 인사는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번 한 주간에도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청와대가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 소식부터 듣고 가죠. 지난 20일 청와대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어요. 오늘은 지방 분권 및 국민주권, 내일은 정부 형태 등을 설명한다고 하는데 왜죠? 개헌안 내용은 차지하더라도 개헌안을 이런 식으로 3일에 나눠서 공개하는 저희가 뭔가요? 당연한 겁니다. 그 헌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려는 뜻이라고 봐야겠죠. 큰 그림을 조각조각 내서 하나씩 보시면 이해하는데 좀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가요? 그런데 그런 이유라면 차라리 개정안 전체를 한꺼번에 공개하는 게 종합적인 판단에 좀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문맥을 봐야지 단어와 한 문장만 보고 제대로 판단이 가능한가요? 판단할 필요가 없고요. 요즘 누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생각해봐요. 머리만 아프지 안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비움의 미학이 필요하다.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게 제일 편안하다 이거죠. 그렇군요. 판단하지 않으면 편안하다. 그런데 누구한테요? 니네들? 위쪽 은희가 편하려나? 그러고 보면 비우다 결국 국민들 영혼까지 비우시겠어요? 이제 모두 북만산 가는 건가요? 개헌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죠. 그런데 개헌안의 구체적 조항은 비공개고 요지만 발표했어요. 이러다 보니 본질적 내용은 찾을 수가 없는데 이것도 위쪽에 누구 듣기 편하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홍 앵커가 이해를 못하시나 본데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사용된 단어들을 보세요. 5.18 민주화운동, 사람, 노동, 동일가치 노동의 동일 수준의 임금 지급, 노사 대동 결정의 원칙, 공무원 노동 3권 인정,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토지 공개념 등 얼마나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단어들만 간결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 전문에 촛불영미 빠져서 좀 아쉽기만 하지만 말이죠. 어때요? 사용된 단어들 듣기도 좋고 그럴 때 보이지 않나요? 홍 앵커님? 그런가요? 그런데 사람 중심, 동일가치 노동과 동일 수준 임금. 뭔가요? 이거 다 저 윗동네에서나 어울리는 단어들 아닌가요? 맞네. 윗동네 보고용. 그런데 이번 헌법 전문에 줄줄이 나열된 5.18 사태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미 끝났던가요? 그럼 5.18이 민주화운동이지 그게 폭동이요? 폭동? 그렇군요. 고향은? 아따 그곳은 왜 묻는단가 씨방?
알겠습니다. 북한 헌법 제3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헌법 개정안에서 국민을 사람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니 벌써 남북 통일 다 이루어졌나요? 그러고 보면 별 보고 달 빠는 님들도 꿀 빨던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 전 국민 삽자루 들고 고난의 행군 시작하는 건가요? 그러고 보면 홍 앵커한테는 인간적 냄새가 안 나요, 안 나. 그런가요? 그런데 뭐 인간적으로 아들이나 먼저 찾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진화 중? 헌법 개정안 관련 소식은 22일 이후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지난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 박종철 씨 부친을 찾아가서 사과했다고 해요. 네, 그랬다고 그러네요. 네, 앞서 이철승 경찰청장이 고 백남기 씨 유족에게 찾아가 사과를 했다고 하더니 이분들 뭔가요? 바람이 불기도 전에 풀이 먼저 누워버려요. 그러고 보면 이분들 풀뿌리들은 정말 풀뿌리들인가 봐요. 아유, 그렇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상관의 명령이나 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할 때는 더 높은 헌법적 가치를 바라봐야겠지요. 시민 권리, 인권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검찰이나 경찰이어야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보고 스스로 판단해라. 그렇지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지금 이제 좋은 소식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럴까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남북 협력 사업으로 북한의 주요 광산에 대해서 현대화와 공동개발을 추진할 경우 남북한에서 연간 9만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민간 연구소의 분석이 나왔어요. 아우지 장지지지지 아우지 장지지지지. 네. 아닙니다. 그냥 계속 진행하세요. 이 경우 남북한에서 연간 9만 1,310명, 남한에서만 연간 18,55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연구소는 밝혔는데요. 근데 웬 뜬금없이 탄광인가요? 아우지 장지지지지 아우지 장지지지지. 네. 정말 말씀 못 알아들으시네. 그 정도 힌트를 드렸으면 알아들었어야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냥 딱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말입니다. 북한에 탄광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아오지 탄광. 그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실업 대책 그리고 아오지 탄광. 뭐 그러고 보면 이분들 정말 인간적이시네요. 이게 그래도 굶는 거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반찬이라는 소문이 있듯이 배고프면 이런 것 저런 것 안 가리게 되어 있어요. 청년 실업도 해결하고 우리 민족인 북한도 지원하니 이것이야말로 일거양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그런데 속담은 좀 더 직관적으로 개정되어야겠네요. 뭐를? 시장이 반만.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 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하면서 강원랜드 226명이 전원 면직 처리가 되었어요. 뭐 이 정도 되면 사람이 먼저다 보단 아들이 먼저다가 더 인간적이겠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34살, 그러니까 34세 이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나라에서 3년 동안 1,000만 원을 보존해 준다고요? 이게 뭔가요? 뭐가요? 말 그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해소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 기골이 아버님 역시 역대급이야 역대급. 그런가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면 그만둬야 하나요? 연봉이 1,000만 원이나 깎이니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평등한 사회는 사회인가 보네요. 상대적 박탈감 덜 느끼시라고 중소기업 다니시는 35세 이상 분들 단체로 한강 보내시네요.
이제 신입이 선배들보다 연봉이 더 높아졌으니 혁명은 혁명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청년 내일 채용 공제와 고용 유지 지원금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은 각각 45.8%, 60.9%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요자인 청년과 사업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대책이라는 방증입니다.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도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이 국내 고용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임금 격차 외에도 근무지와 근무 환경, 선호 업종은 물론 사회적 인식까지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보여주기식 퍼주기식 꼼수를 부릴 시간에 청년 일자리 대책의 방향과 선우가 맞는지부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소식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조용히 해주시고요. 네, 함께 자리해주신 시바로 방원숭 주필께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계에 빛났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등불이 되리라.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것.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곳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서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1920년 동아일보의 인도 시인 타고르는 동방의 등불이란 시를 기고해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우리 국민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숨길 수 없는 대한민국의 찬란함 속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꺼지지 않을 등불을 가슴에 품고 언제나 지치지 않는 강인함으로 오늘도 희망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2부 개돼지에게 묻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어울림 2부에서도 한 주간에 있었던 국내 핫한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 대표적 개돼지 조련사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개돼지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는 삶을 나누고 지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직접 노래를 불러드리는 유순이의 유유이가 방영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울림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 더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뜨거운 응원 보내주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홍수연의 어울림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귀 기울여봐 나를 바라봐 이야기를 해줘봐 너와 나 둘이 어울려서